나인으로 뽑혀 궁중에 들어왔는데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이 짧은 문장은 수천 명의 궁중 여인들 중 오직 한 사람에게 허락된 말. 그 주인공은 바로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뜨겁게 타오르다 쓰러진 여인 장희빈이었다.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고 중인의 딸로 태어나 왕비의 자리까지 오른 그녀. 오늘은 그 파란만장한 생애 이야기를 시작한다. 한양의 한 중인 가문에서 예쁘고 귀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장옥정이었다. 역관의 피를 이어받은 집안, 양반도 천민도 아닌 그 경계 어딘가에 놓인 신분. 아이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했고 눈빛은 가을 호수처럼 깊었다. 장옥정이 10살이 되던 해 집안에 들이운 먹구름은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잃자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고 결국 어린 장옥정은 궁에 들어가게 되었다. 높고 차가운 붉은 담장 안에 세계. 화려함 뒤에 칼보다 날카로운 시기와 암투가 도사리는 그곳에 10살 소녀가 발을 들인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장옥정이 22살이 되던 해 운명은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경왕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숙종 앞에 장옥정이 운명처럼 나타났다. 아리따운 미모로 숙종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은 장옥정은 왕의 따뜻한 총애를 받으며 승은을 입게 되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뜨거웠다. 슬픔에 잠겼던 왕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고 궁궐 안에는 설레는 기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행복에는 그늘이 따르는 법이었다. 명성왕후 숙종의 어머니가 가로막고 나선 것이다. 중인의 피를 가진 여자가 자신의 아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왕대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장옥정은 궁 밖으로 쫓겨났다. 더 가슴 아픈 소식이 뒤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숙종이 새 중전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인현왕후 민씨. 궁궐 담장 밖에서 그 소식을 들은 장옥정은 찢어지는 마음을 붙잡으며 긴 기다림을 시작했다. 기다림은 5년이었다.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뜻밖에도 인현왕후의 제안으로 숙종은 다시 장옥정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5년간의 생이별 끝에 재회한 두 사람. 그동안 쌓인 그리움은 둑이 무너지듯 쏟아졌고 두 사람은 뜨거운 사랑으로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숙종의 사랑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신하들의 반대 상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숙종은 장옥정만을 위한 별당을 귀한 목재로 지어 선물했다. 그 처소의 이름이 바로 취선당이었다. 승은 궁녀에 불과했던 장옥정은 수건으로 책봉되며 정식 후궁의 자리에 올랐다. 궁 밖으로 쫓겨났던 그녀가 이제는 왕이 직접 지어준 별당의 주인이 된 것이었다. 조정과 궁궐을 막론하고 수건의 자리에 오른 장옥정의 기세는 날로 하늘을 찔렀다. 왕의 총애를 무기 삼아 그녀의 행동거지는 중전인 인현왕후의 권위를 위협할 정도로 오만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인현왕후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왕실의 기강과 법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모로서의 엄중함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현왕후는 장옥정의 종아리를 가볍게 내리치며 엄중히 꾸짖었다. 매는 몇 대 되지 않았지만 장옥정에게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이자 굴욕이었다. 그 순간 장옥정의 마음속에는 훗날의 복수를 다짐하는 차가운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다. 마침내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다. 취선당에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찼다. 숙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장옥정이 마침내 원자를 생산하였는데 훗날 경종이 될 왕자 이윤의 탄생이었다. 왕실의 대통을 이을 귀한 왕자의 탄생에 숙종은 크게 기뻐하며 수건이었던 장옥정의 지위를 소위로 승격시키는 등 파격적인 은전을 베풀었다. 이 기쁨은 궁궐 밖 장옥정의 친정에도 전해졌고
어머니 윤 씨는 딸이 왕자를 낳았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궁궐로 향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었다. 윤 씨는 조선시대 사대부나 왕실의 가마로 신분이 높은 이들만 탈 수 있는 옥교를 타고 당당히 궁궐 문턱을 넘었다. 이를 본 당시 조정의 권력을 쥐고 있던 서인 세력은 즉각 반발했다. 비록 왕자의 외조모라 할지라도 양반이나 왕실의 전유물이었던 옥교를 중인 신분의 윤 씨가 타는 것은 신분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여겨졌다.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는 연일 윤 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소가 빗발쳤다. 숙종 역시 신하들의 잇따른 상소를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숙종은 옥교를 탄 윤 씨를 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문제 삼는 서인들의 기세를 꺾고자 상소를 묵살하고 장씨 일가를 비호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폭풍이 몰아쳤다. 숙종은 장옥정을 후궁 중 최고 품계인 빈으로 승급하고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장옥정의 아들을 원자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서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상소를 올렸다. 서인의 거두 송시열을 비롯한 중신들이 원자 책봉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숙종의 노여움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결국 터진 것이 기사환국이었다. 송시열의 관직을 모두 빼앗고 도성 밖으로 추방시켰다. 하룻밤 사이에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조정을 장악했다. 조선의 정치 판도가 한순간에 뒤집혔다. 숙종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2년왕 후 민씨가 장옥정을 질투했다는 명목으로 중전을 폐위시켰다. 중인의 딸이 한때 궁 밖으로 쫓겨났던 여인이 이제 조선의 국모가 되었다. 중전장씨. 조선 역사상 중인 출신이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러나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다. 숙종의 눈길이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했다. 장희빈보다 무려 11살이나 어린 과거 2년 왕후를 모셨던 한 궁녀의 처소를 왕이 찾는 일이 잦아졌다. 그리고 결국 그 궁녀가 숙종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질투심과 두려움에 눈이 먼 장옥정은 이성을 잃었다. 임신한 궁녀를 찾아가 무자비하게 때리고 항아리 안에 가두는 만행을 저질렀다. 장옥정의 시기와 질투를 목격한 숙종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때 조정에 또 한 번의 환국이 일어났다. 갑술환국. 이번엔 서인이 돌아왔다. 정치의 바람이 방향을 바꾸자 장옥정을 떠받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폐위되었던 2년 왕후가 다시 중전의 자리로 돌아왔고 장옥정은 다시 빈으로 강등되었다. 한때 조선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여인이 다시 후궁이 되었다. 그러나 2년 왕후는 복위 7년 만에 병석에 누웠고 그해 가을 세상을 떠났다. 왕후의 죽음 이후 궁궐엔 무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장옥정이 취선당 한편에 신당을 차려두고 무당을 불러 2년 왕후를 저주하는 굿을 벌였다는 것이었다. 흙으로 빚은 인형에 침을 꽂고 밤마다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고 했다. 분노한 숙종은 장희빈의 처소로 향했고 병풍 뒤 훼손된 2년 왕후의 초상화와 신당을 마주했다. 진노한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여 혹독하게 신문하였고 그 결과 장옥정에게 사약을 내렸다. 중인의 신분으로 궁에 들어와 왕의 사랑을 받고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끝내 사약 한 잔으로 생을 마감한 여인. 그녀가 이 세상에 남긴 것은 단 하나 아들이었다. 훗날 조선의 제20대 왕 경종이 될 그 아이.